안녕하세요. 조화방의 아띠입니다. 추운 날씨에 다들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날씨도 춥고 코로나 때문에 점점 집안에서 보내는 날들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저처럼 집안에서 식물을 키우시는 분들은 밖에 못 나가는 상황이 되어도요, 이런 초록이들을 보면서 마음의 위로를 많이 받지 않으실까 합니다. 혹시 집안에 식물이 하나도 없다면 한두 개쯤 키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뭐라고요? 키우는 게 어렵다고요? 나는 똥손의 식물 저승사자라고요? 제가 있잖아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야, 너도 식물 키울 수 있어. 네, 갑자기 또 무리수를 너무 건방진가? 사실 식물을 잘 키우기 위해서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식물을 잘 관찰하는 버릇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얘들은 나 아파요 말은 못해도 그걸 온몸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걸 빨리 알아채고 초기에 해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바로 잎이잖아요. 오늘은 식물 잎으로 알아볼 수 있는 식물 문제들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한 가지 주의하실 거는 제가 알려드린 증상과 그에 대한 원인은 꼭 반드시 이렇다라고 단정 지을 순 없거든요. 워낙 다양한 원인이 있어서 대개는 이렇다라고 알려져 있거나 또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대다수가 이렇구나 라고 참고하시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제가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요즘에 식물책들 보면 이렇게 많이 그려서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따라서 그려봤습니다. 오랜만에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려봤네요. 자, 먼저 이렇게 맨 위에 잎사귀가 이렇게 노랗게 변했다. 이것은요, 석회 성분이나 알칼리성에 약한 식물일 경우 또는 흙이 알칼리 성분일 경우에 이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빗물을 주시거나요, 수돗물을 상온에 하루 이틀 둔 뒤에 주시면 좋습니다. 또는 산성 성분의 흙으로 분갈이를 해볼 수도 있겠네요. 두 번째는 잎의 무늬가 옅어지고 잎이 진한 녹색으로 변했다. 이 문제는 저번에도 알려드렸지만 광순화 과정 중인 건데요. 빛이 부족해서 잎의 엽록소가 증가하는 현상인데요. 특히 잎에 무늬가 있는 식물들은 잎에 무늬가 없는 식물들에 비해서 빛이 더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햇빛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들도 살려고 더 많은 빛을 받기 위해서 엽록소를 늘리거든요. 그러니까 잎에 무늬가 없어지게 되고 잎이 점점 진한 초록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환경에 적응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당연히 빛이 더 많은 곳으로 옮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위에 참고 영상을 시청해 주세요. 이번에는 잎의 가장자리가 말리고 갈색으로 변할 때, 이렇게 변하는 식물들이 습도에 되게 예민해서 높은 습도를 요하는 식물이거든요. 이럴 때는 자주 분무를 해주시거나 식물에 투명 봉지를 씌워 두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아래쪽에 누렇게 잎이 변하고 떨어진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또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가 있습니다. 보통 나이 든 잎이니까 밑에서부터 탈락을 먼저 하게 되는 거겠죠. 또 한 가지는 흙 속에 수분이 너무 과다하게 있을 때도 그렇습니다. 과습이라고 하죠. 물을 준 후에 화분 속에 화분이 잘 마르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화분 속에 흙이 다 젖어 있다면 흙이 거의 다 마른 후에 물을 주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또는 통풍과 배수가 잘 되는 흙으로 분갈이를 해보는 방법도 있겠죠. 또는 하부잎이 말라서 떨어지는 경우는 오히려 수분 부족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온도가 너무 높을 때도 그럴 수 있고요. 평소에 물을 너무 부족하게 준 것은 아닌지 체크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잎이 우수수 떨어진다. 이 경우는 식물이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를 겪을 때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잎에 무늬가 있거나 빛에 예민한 식물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아마도 제일 대표적인 식물이 벤자민 고무나무일 거예요. 예를 들어서 되게 밝은 하원에 있던 식물을 집안 거실로 들였을 때, 그럴 때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순화 과정 없이 그냥 식물을 어두운 곳으로 들여놓으면 잎이 우수수 떨어지게 되거든요. 이럴 때는 꼭 천천히 순화 과정을 져서 식물이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게끔 해줘야 합니다. 보통 화원에서의 빛의 룩수가 약 5,000에서 10,000룩스 정도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베란다가 있는 거실에 그런 룩수는 500룩스도 안 되더라고요. 그럼 식물이 적응을 못하게 되는 거죠.
밥을 한두 그릇씩 잘 먹던 사람한테 갑자기 한순간에 밥을 한 숟가락으로 줄여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엔 꽃이 피지 않는다. 꽃이 피지 않는 대부분의 이유는 아마 빛이 부족해서일 거예요. 또한 빛이 충분한데도 꽃이 피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너무 영양이 과다하면 얘네들도 꽃 피울 생각을 안 하고 되게 게을러져요. 너무 영양이 부족해도 이새를 못 낳지만 너무 영양이 과다해도 나 이새 필요 없어 이래요. 그냥 잎만 무성해지거든요. 또 하나는 화분에 뿌리가 너무 꽉 차 있어서 자랄 수 없는 경우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분갈이를 정기적으로 잘 해주셔야겠죠. 또 다른 경우는 아예 꽃눈이 안 만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식물은 저온에서 꽃눈이 생기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식물이 꽃눈이 어떤 온도에서 생기는지 알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또 꽃이 핀 다음에 꽃이 빨리 시드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너무 고온일 경우거나 아니면은 수분이 충분히 공급되지 않았을 경우, 또 습도가 너무 낮은 경우일 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식물이 잘 자라다가 시간이 지나도 잎이 새로 나오지도 않고 더 잘 자라지 않는다. 이 경우는 거의 화분 안에 뿌리가 꽉 차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화분 밑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 아마 뿌리가 바깥으로 나와 있을지도 몰라요. 이럴 때는 좀 더 큰 화분으로 분갈이가 좀 시급한 경우입니다. 분갈이를 해주고 좀 기다리시면 새 잎이 조금씩 나올 거예요. 오늘은 식물을 키우면서 식물 잎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식물의 문제점을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식물의 원인과 그 결과가 꼭 100% 이거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참고하셔서 식물을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초록식물처럼 싱그러운 아띠였습니다. 안녕. 오늘 또 초록식물처럼 싱그러운 아띠였습니다. 너무 인사가 심심해서 한번 해봤어요 또.